안녕하세요, 여러분. CS 리더스 관리사의 김수민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제1과목 CS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그 중에서 첫 장, 제1장 CS 관리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칠판 계속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CS의 개념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S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라는 그 줄임말 말을 C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 만족이죠. 자, CS에 대한 개념. 자, 천천히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공급자가 누구에게?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켜서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도록 하는 관리를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CS 관리라는 겁니다. 고객 만족 관리죠. 자, 현대사회는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소비자, 즉 고객의 만족을 중점으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신고객을 창출하는 데 비용은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4배에서 5배나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비용이 들다 보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로써요. CS 관리, 고객 만족 관리는요.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다음 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CS 관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요. 자, CS 관리의 역사는 총 3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 단계, 두 번째는 CS 도입기 및 그리고 침체기,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CS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이렇게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자, 무관심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년대 이전이네요. 그렇죠? 예. 자,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전이겠죠. 자, 1977년도 미국의 리서치 회사인 JD 파워가 자, 고객 만족을 평가 기준으로 그죠? 자동차 부문에서 기업 순위를 발표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이후에 81년도에 자,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이요. 자, MOT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이릅니다. 자, MOT 많이 들어보셨죠? 자, MOT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이미 우리 CS 리더스 관리사에서도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꼭 체크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MOT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진실의 순간. 그렇죠? 자, 뒷부분에 다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제가 짤막하게 개념에 대한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MOT는요. Moment of Truth예요. 진실의 순간. 자, 고객이요. 예, 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서비스가 만족하느냐, 불만족스럽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아주 짧은 진실의 순간. 이 순간이 고객을 만족시키느냐, 불만족시키느냐의 당락을 좌우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얄칸슨이 중요한 MOT, 진실의 순간으로 인해서 고객 만족에 관한 어떤 무관심이 관심으로 변화하게 된 하나의 큰 계기를 이루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80년대 후반에는요. 도요타의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고객 만족 경영이 도입되기에 이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CS가 도입이 되고요. 반면 또 침체기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1990년도에서 2000년대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92년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요. LG가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삼성, KT, 철도청 등이 C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입이 되다가 자, 97년도 경제위기 있죠. 그렇죠? IMF로 인해서 다소 침체의 시간을 갖게 되죠. 자, 그로 있다 2000년대 C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자,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죠. 자,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 경영의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CS 경영을 도입하게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CS 관리의 역사 3단계로 나누었고요. 각각의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4년, 15년, 15년, 16년, 17년도 모두 다 기출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별표 표시해 놓으시고요.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조는요, 측면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측면과고요. 두 번째 고객의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기업 측면을 먼저 볼게요. 자, 기업 내의 원재료, 정보, 사람 등 자, 투입, 그렇죠? 투입을 행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을 말하죠. 자, 투입 활동과 서비스 등의 산출 및 아웃풋이죠. 이러의 변환 과정을 표시한 게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다라는 겁니다. 자, 고객 측면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고객을 위한 결과물, 그렇죠? 자,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을 서비스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세스는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과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또한 규율이 아닌 그렇죠? 통제가 아닌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프로세스는요, 목적론적 그리고 전체론적 입장에서 모든 기업 활동이 고객 만족을 위하여 진행될 때 자,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따가 복습하실 때도 이 부분 유념해서 몇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마이클 해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별표를 제가 이렇게 세 개 그려왔는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이클 해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란 고객을 위한 결과물 혹은 고객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관련 활동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가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마이클 해머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유형을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프로세스,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로 나누어 보았죠. 자,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 먼저 보면요. 자, 조직의 기능의 경계를 넘어서 외부 고객에게 전달되는 최종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프로세스를 그야말로 핵심적인 부분이다 해서 핵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자, 지원 프로세스는요.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지만 핵심 프로세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도와주는 거죠.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지원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유형 두 가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분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내 모든 프로세스들이요. 기업의 사업 전략을 수행하는데 동일하게 공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여기 나와 있는 에드워드와 페퍼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류를 했습니다. 자, 조직의 성과 창출의 효과성이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선택된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필요하다면 재구축까지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거죠. 자, 에드워드 페퍼드 교수가 말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잘 암기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 네 가지 저기 상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 첫 번째 경쟁 프로세스로 나눴어요. 그렇죠? 경쟁자보다 우수한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거다. 두 번째 변혁 프로세스란 자, 조직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다. 세 번째 기반 프로세스란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파악되는 프로세스더라. 마지막에 지원 프로세스. 진행을 지원하는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 분류된 내용을요 보다 자세하게 교재를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도록 하죠. 교재 보시면요, 자, 다음 장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큰 카테고리 3번 서비스 프로세스 구조의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경쟁 프로세스, 변혁 프로세스, 그리고 기반 프로세스, 지원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도표 있으니까 그거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자, 보시면요. 우선 중심적인 내용,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쟁 프로세스는요. 자, 옆에 부가적인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경쟁자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요.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고객의 기대 수준과 대비하여 판단이 가능하더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혁 프로세스는요. 자, 옆에 보시면 급변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요.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 기술, 그리고 프로세스를 결합해 조직의 미래의 경쟁력을 구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변혁 프로세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죠.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자, 핵심 프로세스는 아니지만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파악되는 프로세스죠. 마지막으로 지원 프로세스는 위에 세 가지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이 그렇죠? 되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재무 회계하고 교육 훈련 등이 지원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표 잘 보시고요. 각각의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 빠짐없이 샅샅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유용성을 살펴보실 거예요. 유용성.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를 알아보는 거죠.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업 내 프로세스를 분류함으로써요. 그렇죠?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중요도에 따른 자원 배분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예, 효과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현재의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경쟁 프로세스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요. 더 나아가 미래의 경쟁력의 원천을 확보하는 변혁 프로세스에 눈을 돌리게 하는 식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줄 수 있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프로세스를 분류함에 따라서요.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경쟁 프로세스와 변혁 프로세스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의 아웃소싱과 같은 성과 개선 노력을 진행하게끔 유도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분류의 유용성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비스 프로세스의 표준화 및 개별화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4년, 15년, 또 16년, 17년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서비스에는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표준화. 그렇죠? 그리고 개별화가 있습니다. 표준화와 개별화. 자, 표준화는 말 그대로 어때요?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균일하게, 균등하게,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죠. 자, 서비스 표준화.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타 항공사와의 연계 운영, 그리고 중심기지 시스템보다는요, 공항 기점 간 시스템, 그리고 소규모 공항, 저렴한 요금으로 단거리 운행, 그리고 음료, 식사 제공 프로세스는 생략. 지정 좌석제 폐지 등으로 자,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표준화 전략을 구상을 했죠. 자, 이게 서비스의 표준화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표준화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개별 고객의 니즈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서비스 개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비스 개별화는요. 싱가포르 항공사의 사례가 있네요. 자, 고객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고품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개별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비스의 표준화, 서비스의 개별화, 각각의 의미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분류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류 부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4, 15, 16, 17년도에 기출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있기 때문에 집중을 더 요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분류. 자, 의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매트릭스. 자, 서비스 프로세스의 매트릭스에 나오는 어떤 기준 변수들이 뭔가 봤더니, 자, 노동 집약도, 그렇죠? 그리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별화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구분을 위해서 기준이 된 요소들, 변수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 집약도, 그렇죠? 자, 자본에 의한 의존도와 노동에 대한 의존도의 상대적인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요, 어때요?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장치나 설비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요. 자, 노동에 의한 의존도는요, 사람에 의존하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둘 간의 상대적인 비율을 노동 집약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있네요. 그렇죠? 자,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화. 서비스가 고객에 의해 개별화되는 정도를 개별화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서비스 매트릭스다라는 겁니다. 자, 서비스 매트릭스, 그쵸? 예, 이렇게 좀 보시면요. 요 표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슈메너라는 사람이요. 학자죠. 예, 슈메너가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쵸? 예. 자, 누가 주창했는지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매트릭스 누가요? 그쵸? 슈메너라는 학자가 한 겁니다. 자, 서비스 매트릭스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나 개별화라는 구분 변수 있고요. 그쵸? 노동집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히 봐야 될 것, 유심히 봐야 될 내용은요. 자, 바로 노동 집약도도 높고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도 높은 그렇죠. 전문 서비스 분야죠. 그렇죠? 예. 자, 변호사나 의사, 컨설턴트, 건축가라고 나온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객과의 어떤 1대1, 그렇죠? 예, 맞춤화된 개별화된 서비스가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야는 바로 전문 서비스겠죠. 반면에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그리고 노동 집약도도 낮은 그런 부분은요. 바로 서비스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어때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균일하죠. 표준화되어 있죠. 그렇죠? 예, 고객에게 다 일정하게 균등하게 분배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요. 이거를 우리는 서비스 팩토리라고 하는 항공사, 운송업, 호텔, 리조트 등이 이렇게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과 개별화, 노동 집약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수행되는지를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잘 살펴보시고요. 자, 슈메너가 주창한 서비스 프로세스의 매트릭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서비스 프로세스의 진행 부분인데요. 자, 그중에 첫 번째 프로세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 보세요. 네. 자, 하나 이상의 입력, 인풋, 그렇죠? 뭘 인풋하나요? 사람, 설비, 재료, 방법, 환경 등을요, 인풋합니다. 자, 이렇게 인풋을 입력해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출력, 그렇죠?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 그렇죠? 자, 이렇게 가치 있는 인풋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있는 행동의 총합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인풋이 아웃풋으로 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프로세스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기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볼게요.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칙들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의 주체는 고객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평가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세 번째, 평가 내용은요, 기대 대비 성과이다.
네 번째, 고객의 기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고객의 개별 니즈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요, 고객의 개별 니즈에 적응하는 효율적인 방법은요, 어떤 일선 직원이나 지원 시스템이다. 마지막, 모든 의사결정 시 누구요? 고객을 고려해야 한다. 그죠? 이상,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그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기본 원칙들, 그죠? 7가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세 번째네요. 자, 서비스 프로세스에서의 고객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역할이요. 고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봤더니 4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예. 자, 첫 번째 고객은요, 임시 직원의 역할을 하네요. 자, 두 번째, 인적 자원의 역할도 하고요. 세 번째, 능력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혁신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각각의 고객의 역할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시 직원의 역할 어떻게 하나요? 고객이 서비스의 생산과 그리고 전달 과정에서 참여할 경우에 어떤 임시 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인적 자원의 역할을 한대요. 서비스 프로세스 과정에서 고객에게 역할을 부여하면요, 고객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산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능력의 원천입니다.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요, 고객이 습득하는 정보가 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됐죠.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이에 맞추어 서비스 프로세스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고객은요, 혁신자의 역할도 한대요. 혁신자. 고객이 신상품과 서비스 개발의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서 서비스 기업에게 혁신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총 4가지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고객의 역할들 4가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불만 고객의 발생과 대처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가 3개나 그려져 있네요. 그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자, 불만 고객의 발생과 대처. 자,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고객에게 100%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개개인의 개별 니즈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 고객을 그렇죠?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어떤 대처 기술, 스킬들 기업에게서 요하는 어떤 부분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 그거 더 나아가서 이런 불만 고객을요,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기업의 숙제가 되었죠. 자, 불만 고객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자, 서비스 자체가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어떤가요? 고객 개개인의 어떤 독특한 취향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대부분의 어떤 불만의 원인은요, 잘못된 투입, 잘못된 진행, 잘못된 명령, 부정확한 시행, 그리고 조직원의 실수를 원인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만 고객을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업은 항상 고객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만 고객의 발생 원인을 찾고요. 그렇죠? 또 제거 방법에 대한 올바른 매뉴얼을 정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니즈와 서비스 제공 사이의 갭의 발생하는 차이를 적절하게 잘 조율함으로써 최적의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로써 불만 고객을 그죠, 충성 고객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학습하셔야 될 내용들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1과목 CS 개론에서 1장 그렇죠? CS 관리 개론에 대한 내용들 잠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공부하시게 된 내용도 상당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업하시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빠짐없이 체크 표시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들이요,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